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오승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또 잼튜브의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셨죠? 오늘 새해 첫 촬영인데 오늘 살펴볼 제품은 NAD의 동시에 두 제품을 좀 들어보는 날이에요. 이 컨셉이 좀 있어요. 베이식, 제가 나름 이름을 붙여보면 베이식 앤 클래식. 그러니까 하도 이제 오디오들이 굉장히 다양한, 특히 앰프 쪽 부분만 해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화되고 심도가 깊어지고, 또 어떤 거는 다시 또 이제 복고 사운드 이런 걸 지향하기도 하고, 이런 좀 점점 더 양적으로 늘어나고 굉장히 그것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진 이런 사운드들 속에서 원래 아예 그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어떤 한 지표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비싸지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음악의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를 그 본분대로 들려주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NAD 두 제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NAD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쯤엔 좀 어떻게 보면 NAD뿐만이 아니라 고또래 제품들이 약간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좀 비운의 시기, 또 아마 부각되기도 어려웠지만, 그래서 그 제품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입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점도 아니었던 게, 이게 딱 80년대죠. 그러니까 NAD가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아주 정점까지 올라갔던 그 시기를 70년대 말부터 한 80년대 말까지로 한 10년을 보는데, 그때 대한민국 시장이 어땠냐 하면은 딱 이랬어요. 오디오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시장만의 또 특징인 자국 내에 아주 뛰어난 오디오 회사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 말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았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아는 인켈, 그다음에 브랜드 아까 말씀드리면 태광, 그리고 이제 삼성, LG도 다 오디오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남이나 또 롯데 같은 회사들도 라이센스 및 국내 자체 제조한 제품들, 자체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었던 시절이라, 그때 70, 80년대 오디오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게 주류고, 정말 좀 여유가 있고 좀 일찌감치 그쪽 달리신 분들은 수입이 되지도 않았던 제품, 아주 하이엔드, 그러니까 외산 앰프는 굉장히 비싼 제품들을 쓰는 게 외국산 브랜드고, 그게 아니면 그냥 국산 제품을 쓰는 게 일반적인 오디오파일의 어떤 문화, 그런 장면이었어요. 실제 오디오 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오디오의 어떤 현상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좀 중급기, 그러니까 좀 실용기, 가성비 좋은 이런 제품들, 하이엔드가 아닌 가격이 그래도 만만한 제품들은 국산 제품이 밀려가지고 저 뒤쪽에 잘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렇다고 이거는 국산 제품하고 좀 다른 제품들이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에 묻혀 있었던 브랜드들이란 얘기죠. 근데 이 NAD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NAD 전체를 보면 이 피크로 올라갔던 산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끝에서 거의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피크를 쳤던 산이 바로 NAD 3020, 미국 최고의, 여전히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스테레오 파일에서 50주년인가 해서 70개 제품을 뽑았을 때 10여 위, 그러니까 20위 안에 들어갔던, 불과 100몇 불, 하여튼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해도 한 2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쟁쟁한 앰프들을, 기천만 원 앰프들을 제치고 올라갔던, 그게 한 10년간 계속 팔리면서 NAD라는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큰 공신이 됐던 제품인데, 정작 그 제품 우리나라에서 그때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더 어렵죠. 여하튼 그런 신화를 일으켰던 게 이제 NAD의 첫 제품이었는데, 회사는 72년에 설립됐죠. 비올은 에릭 에디바르슨, BEE 이분이 설계한 앰프죠. 3020도. 여하튼 그렇게 시작된 전통이 지금까지 약 50년, NAD가 작년에 50주년이었네 그렇게 보니까. 여하튼 그렇게 흘러온 브랜드입니다.
NAD 제품을 크게 보면 라인업이 이렇게 저 위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마스터 시리즈 M으로 시작하는 그 M33, M10이 있는, 그 다음에 C 시리즈 이제 클래식, 원래 NAD 소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계속 발전해오는 이런 시리즈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제품명으로 봐서도 제품을 이게 딱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3으로 시작하면 전부 인티앰프예요. 인티앰프 아니면 올인원. M33이나 이런 제품, 32 이런 게 그런 제품이죠. 그 다음에 그 6으로 시작하면 프리앰프예요. 658이 그렇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면 그냥 순수 2채널 앰프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카테고리 기능별로 나눠보면은 이제 한쪽 그룹이 블루 OS 스트리밍 뭐 DAC 겸 프리면 DAC 아니면 앰프면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 이렇게 부르는 라인이 있고요. 이게 NAD의 최상위 라인업이죠. M33, M10, 뭐 C700 이런 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앰프 지향. 그래서 이쪽을 하이브리드 DAC. 보통 이제 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걸 이제 앰프의 하이브리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DAC하고 스트리밍을 채택을 서로 조합을 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DAC 앰프라고 부르는, 그 주로 이제 C 시리즈들이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뭐 오늘 볼 이제 399가 바로 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NAD의 하이브리드 DAC 앰프 쪽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인티 앰프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리밍 기능이 없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쌍방향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순수 2채널 앰프 이쪽 라인업이고요. 그런 인티 앰프의 플래그십이고, 그 같이 볼 이 658은 지금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 스트리밍 DAC를 갖춘 프리앰프도 아니고 프리앰프고, 그 다음에 이제 2채널 순수 2채널 파워 앰프인 C298. 그래서 658하고 298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온 그 투바디 세트에 대표하는 제품이죠. 투바디 세트를 대표하는 제품이라서 오늘은 요 NAD의 원바디와 투바디, 서로 조금 방식도 다른 이 두 제품 스펙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스트리밍 시스템이 있냐 없냐, 또 블루 OS 시스템, 블루 OS 스트리밍 시스템이 있냐 없냐, 이거의 차이가 있는 두 제품을 한번 그대로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음악을 들어보고 얘기를 또 이어갈 텐데, 첫 번째는 이제 NAD C399 클래식 인티앰프의 수장인 C399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블루 OS 스트리밍 DAC를 탑재한 658과 298 이 조합을 두 번째로 들어보시고, 그러고 제품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9 먼저, 그 다음에 658, 298 나중 음악 들어보시죠.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a case of you.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a case of you. 네, 오늘 시청은 역시 좀 제가 아까 처음에 베이직 앤 클래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딱 이 정도 원래 그렇게 좀 기름기 빼고 가장 음악만 들리는 그냥 가장 원천적인 사운드를 들리는 그런 걸 들려주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거의 대표 주자로 오늘 NAD 컨셉이 딱 그거니까요. 그런 거를 들려주기 위해서 가격도 좀 대략 맞췄어요. 그래서 스피커도 KF의 LS50 메타, 그리고 399는 자체 스트리밍 시스템이 없으니까 거기에 블루 OS의 노드 3를 연결해서 시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658하고 298은 당연히 그 자체로 그냥 스피커만 연결하면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대략 음악에서도 좀 감이 오실 텐데 음악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부연해 드리기로 하고, 자, C399부터 살펴보면 C399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 이쪽은 마스터 시리즈와 클래식 시리즈를 대표하는 두 제품 라인업 중에 클래식 시리즈의 인티앰프의 제 플래그십입니다. C700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건 C700은 블루 OS 스트리밍 시스템을 갖춘 조금 그렇게 따지면 그쪽이 원래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로 분류가 되고요. C700은 399는 순수 인티 앰프입니다. 그 앰프 기능만 갖춘, 다만 블루투스 24비트 블루투스 HD급을 탑재한 쌍방향 블루투스가 되는 그런 기능 정도는 탑재하고 있다는 거. 이 앰프는 출력이 사실 658하고 298하고 거의 같다고, 제가 스펙이 같다고 표현한 게 8옴의 출력이 180W예요. C298은 분리형의 파워 앰프인 C298은 참고로 185W고요. 5W가 좀 더 많죠. 여하튼 C399는 여기도 똑같아요. 그 SMPS 그 스위칭 전원부와 D클래스 증폭단을 갖춘 순 디지털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658, 298에 있는 298하고 다른 거는 298은 M33에 들어간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새로 만든 신증폭단 그 증폭 모듈을 탑재하고 있고, 이 C399는 클래식 라인업의 어떤 특징과도 같이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쓰고 있어요. M10에 들어가 있는 모듈이죠. 이게 좀 더 굉장히 더 보편적인 모듈이기도 하고 서로 소리가 좀 다릅니다. 똑같은 전원부와 출력단을 갖췄다고 했을 때. 그 399는 기본적으로 그런 지금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기반으로 한 그런 8옴 기준의 180W 출력을 내는 순수 인티 앰프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쌍방향 블루투스를 가졌다고 말씀드렸듯이 DAC도 꽤 등급이 높은 그 사브르 칩을 계속 쓰고 있죠. ES의 사브르 칩에 9028 칩을 써서 24비트 PCM으로 24비트 192kHz의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DAC를 탑재하고 있어서 외부 소스 기기, 그 디지털 입력을 받아서 이런 출력을 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들은 상위 제품들하고 거의 같아요. 유일하게 없는 게 USB 입력이 없다는 거 정도? 그 외에는 이제 HDMI ARC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쪽에는 프리 아웃, 그 다음에 서브우퍼 아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을 뭐 TV와도 외부 디스플레이 기기와도 그다음에 음악 소스들과도 연결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건 이제 스펙은 뭐 이걸 쭉 불러드리지 않으니까 뭐 옵티컬이나 이런 입력 SPDIF나 뭐 저 코엑시얼 그다음에 ISEV는 없구나. 이런 디지털 입력단을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소리는 좀 이따 이제 다시 658, 658하고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 제품 소리를 들어보면 NAD의 클래식 시리즈의 의미는 마스터 시리즈하고 좀 차이를 보이는 증폭단의 모듈이 일단 다르기도 하지만 그 모듈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리가 원래 왜 클래식이라고 부르냐면 NAD의 원래 소리의 원료는 사실 좀 도톰한 쪽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을 썼건 원래대로 그런 일반 그런 바이폴라 트랜짓을 쓰던 원래 바이폴라 트랜짓을 쓰던 원래 NAD 소리에 굉장히 거의 일치시켰다는 데서 이 클래식 시리즈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등급의 제품들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섬세하고 스피디하고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나는 좀 그냥 딱 표준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바라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앰프 중에도 이런 딱 요 정도의 그런 살집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런 두께감을 갖는 이런 앰프들도 꽤 많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것도 지금 NAD의 C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C399의 소리 스타일도 전통적인 NAD 스타일대로 굉장히 도톰하다는 거. 거기에 이제 해상도와 어떤 드라이브 파워. NAD 앰프가 다시 초기 70년대, 80년대 3020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 당시에는 드물었던 이 가격대 135불짜리라고 앰프였다 그랬잖아요. 이 가격으로는 드물었던 꽤 어려운 앰프 스피커들이 있어요.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어려운 스피커들을 아주 심플하고 싼 가격으로 거뜬히 드라이브 해내는 아주 첨예한 부분까지 달려가는 거 이제 뭐 몇 천을 주고 이제 하이엔드 앰프를 또 여러 개를 사 날러야 이제 가능한 그쪽 세계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는 안 해도 돼. 이 정도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90%의 곡들은 다 들을 수 있어라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그게 NAD의 비오른 에디 바르슨이 설정했던 그 NAD 사운드였거든요.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맞는 그런 뛰어난 해상도의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파일들을 많이 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원래 NAD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658, 298, C658과 298의 조합은 사실은 종종 이제 이 제품을 얘기할 때 M33을 두 개 바디로 나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가격은 두 개로 나눠도 M33 가격하고 비슷하죠. 오히려 지금은 조금 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658, 298 처음에 촬영할 때도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이 제품의 세팅도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쓰면서도 소리의 이 결은 앞에 C를 붙인 타이틀답게 NAD 클래식 시리즈에 가깝습니다. 살짝 살집이 있게 만들었어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소위 디지털 증폭 모듈을 같은 모듈을 쓴 회사끼리는 회사가 굉장히 세심하게 손질을 하고 개성을 갖추지 않으면 자신의 사운드 철학을 갖추지 않으면 그 소리들이 대부분 같은 칩을 쓴 소리끼리는 앰프 소리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NAD는 그거를 굉장히 고집스럽게도 원래 소리에 가깝게 세팅을 했다는 거. NAD 고유의 소리 세팅했다는 거를 C658, 298을 제가 처음에 듣던 날 칭찬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58은 아시겠지만 블루 OS 스트리밍 DAC 프리앰프.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모든 지금 스트리밍에 관련된 최고의 스펙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32비트 일단 사브로 칩을 일단 32비트 768까지 재생하는 그런 뛰어난 프로세서를 갖고 있고 룬 레디 인증 받았죠. 그다음에 풀 MQA 디코딩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쌍방향 블루투스나 뭐 에어플레이 2, 크롬캐스트 오디오 이런 거 다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스펙을 가진 제품에는 제가 종종 사용자들한테 자유정신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해볼까요, 여기다가? 오늘은 뭘 들어볼까? 네, 블루투스도 해보고, 스트리밍도 회사별로,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별로 다 들어보고, 파일도 꽂아보고, TV도 꽂아서 들어보고, 전능하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소스에 대응력이 있고,
또 외부 서브 아웃이나 다른 파워도 쓸 수 있는 심지어 이런 아주 완벽한 인터페이스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C698이고요. 그다음에 C298은 출력이 이게 딱 185W, 399보다 5W가 높아요. 왜 190도, 200도 아닌 또 180도 아닌 185W로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이렇게 M33을 만들고 나서 분리형에 처음 쓰면서 특히 C 시리즈에 쓰면서 설정을 독특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고 파워풀한 드라이브 능력이 일단 뛰어나지만 그 음색에서는 여전히 NAD 클래식 시리즈를 갖췄다는 그런 절묘함이 있는 그런 파워 앰프죠. 399로 음질 얘기를 이렇게 지금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C399로 들어보는 원바디 인티 앰프 스트리머가 이제 노드 3라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 외장 스트리머를 연결한 원바디 올인원 399와 그 다음에 자체 스트리밍 시스템이 있는 658, 298의 조합 스펙은 거의 같은 이 조합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분리형과 인티 같은 회사의 분리형과 인티 앰프의 어떤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투바디를 쓰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두 제품은 공히 이 음의 결이 거의 같아요. 그 음의 사운드 스타일이 굉장히 같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조금은 차이가 나죠. 투바디 쪽이 조금 더 재생력이 좀 뛰어나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한 곡의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까지는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데 특정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악기 수가 많아지거나 다이나믹이 크게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표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역시 투바디로 나눠서 파워 앰프 역할만 하는 걸 따로 두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격이 약 2배 차이가 나니까 투바디인 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듣고 이거만 들어도 나는 글쎄 난 차이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그냥 399 쓰시면 돼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대신 스트리머 하나는 추가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은 그 샤브리의 에스파냐 같은 이게 사실은 여름에 듣는 곡이긴 한데 신년 초에 아주 그 활기찬 이런 분위기에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이 돼서 들어봤고 테스트하기도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이 곡은 시작하면 빼레뱀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그런 아주 솔로 곡들부터 다양한 그 곡 연주 악기들도 다양하게 뭐 하프도 나왔다가 조그만 바이올린 나왔다가 첼로인지 바이올린인지 모르는 피치카토 같은 그 손으로 뜯어서 나오는 연주, 손으로 이렇게 피킹을 해서 들리는 연주들과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오케스트라가 장렬하는 이런 곡들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어진 곡인데 오히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는 미세한 연주에서 좀 399와 658, 298 조합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658, 298이 공간을 조금 더 잘 표현해 줍니다. 그 음의 그 어떤 해상력 이런 거는 글쎄 조금 더 해상력의 차이라기보다 공간까지 보여주는 쪽이 658, 298이에요. 소리는 다 들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399 쪽이 어떤 그 가수 박진영의 표현대로 하면 공기 반이 좀 덜 보이는 그런 연주가 399. 연주 자체의 어떤 묘사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데 658, 298을 들어보면 그 뒤에 약간은 사람이 연주하는 거 있구나 지금. 기계가 연주하는 음이 아니라 정연파를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연주해서 사람의 동작이나 그 악기의 주변으로 공기가 살살 돌아나가는 순간순간 그런 느낌이 좀 더 잘 보이는 게 바로 658, 298 조합입니다. 의외로 전 658, 298에서 다이나믹을 때릴 때 좀 더 우세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399도 만만치 않아요. 399에서도 이 빠라밤 빠라밤 빰빰에서 전체 이 풀 총주 투티가 이렇게 몰리는 부분은 둘의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웠을 정도로 399의 그 드라이브도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서 좀 감탄하는 부분은 그 딴 얘기인데 케프 LS50 메타 이게 대역이 그냥 플랫하게 가는 거는 79Hz, 75Hz 이렇게 낮은 대역이 그래서 25kHz 이렇게 끊어지는데 사실은 전 대역은 47Hz까지인가 합니다. 이 스피커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47Hz에서
이 유니큐가 있는 트위터 45kHz까지 올라가는데 그 소리가 과연 이게 작은 스피커 요 불과 20cm 요 작은 스피커에 나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파워풀하게 그 다음에 대역을 굳이 낮은 대역이 이게 안 들린다는 걸 의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들려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C 시리즈와 이 LS50과의 조합은 저는 종종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이 곡을 듣고서 좀 더 들어가 본 게 바로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이에요.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이 특히 3악장 그 스케르조는 연주자마다 더 뛰어난 유들 많습니다. 뭐 줄리니부터 요훔, 카라얀까지 심지어 굉장히 뛰어난 유들은 많은데 음질이 좀 들어줄 만한 곡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4년 전, 5년 전쯤 녹음한 거죠. 그 안드레스 닐슨스가 게반트하우스 지금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죠.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라이브로 녹음한 이 버전이 녹음은 제일 뛰어난데 부르범뿜 이게 마치 새벽에 동이 터오는 듯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크레센도로 점점 음이 커지면서 악기수 늘어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시스템에서나 좀 어울리는 이런 곡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들릴까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아주 큰 스피커들만큼의 그런 스케일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곡 특유의 그런 쭉 이 사람을 이렇게 좀 무게를 주어오는 그리고 아주 어두운 색채까지 점점 이렇게 동이 터오듯이 밝아오는 그러면서 한 번에 빵 때리는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이 작은 스피커에서도 들려주는 그런 드라이브 그건 399나 658 플러스 298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향해서 이렇게 어떤 감정을 점점 이렇게 미묘하게 고조시켜오는 그런 아주 감성적 드라이브, 물리적 드라이브는 뭐 물론이고요. 그런 게 보여져서 굉장히 이 앰프들을 칭찬하게 되는 이 곡에서 이런 곡들을 다 들려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관악기 처음에 시작 부분 빰빰빰빰빰빰 이런 관악기 표현들 유니큐가 그런 곡들을 의외로 잘 냅니다. 이 동축 요 튤립 웨이드 가이드의 그 파워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인데 이렇게 쭉 퍼지는 소리들 이런 거를 KF를 오래 들어보신 분들 특히 이 LS50을 좀 버전별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이 작은 이 4.5인치, 5인치 요 정도 유닛으로도 그런 관악기 소리가 되게 멋지게 들린다는 거. 그래서 이 399 쪽이 드라이브는 제가 보기엔 총주에서 이 두티에서도 전체 악기가 다 풀로 등장하는 부분에서도 슬램 부분에서도 굉장히 흔들림 없이 잘 드라이브 해주는 거는 399도 훌륭했는데 658 쪽이 조금 더 색채감이 좀 콘트라스트가 좀 더 잘 드러난다는 느낌 좀 더 어둡게 시작해서 좀 더 밝아질 때 좀 더 밝아진다는 느낌 이게 역시 투바디에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전곡은 다 스트리밍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소스를 꽂고 들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곡들에서의 그 스트리밍 능력은 노드3보다는 그래도 658에 탑재된 그 스트리머들이 좀 더 좋은 그런 품질이 아닐까. 물론 독립이냐 뭐 그 내장형이냐의 차이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또 NAD는 캐나다의 거의 원류라고 할 수 있죠. 브라이스턴이나 나중에 나온 시모디오보다 좀 더 빨랐던 제품 브랜드라서 캐나다 사운드, 캐나다의 가장 실용적이고 그렇게 크게 멋부리지 않은 캐나다 사운드를 갖춘 그런 브랜드라서 제 컨셉대로 캐나다 곡을 또 하나 들어보면 오랜만에 러시의 A Farewell to Kings를 들어봤는데 제가 그런 자기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이 펠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킹과의 작별, 축구의 그 영원한 우상, 펠레와의 작별을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캐나다 밴드를 들어보면서 마침 또 이 밴드의 저는 뭐 게디리를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밴드 핵심은 저는 영원한 그 컴퓨터 드러머 닐 피어트를 러시 사운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재작년인가. 그래서 두 킹한테 뭐 오랜만에 연초를 맞이해서 두 킹을 기리면서 들어본 곡이었는데 캐나다 밴드 곡을 들어봤는데 이 곡의 시작 부분이 조금 클래식해요. 그래서 사실은 MQA가 있고 이
MQA 버전과 이 CD 버전이 있는데 이 타이달에서도 CD 버전으로 들어보면 좀 더 이 곡의 다이나믹이 좀 잘 드러나서 그 CD 버전으로 좀 그렇게 녹음을 해서 들려드렸는데 두 곡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저는. 근데 역시 이런 곡에서도 굉장히 다이나믹이 훨씬 크게 표현되는 클래식 곡이나 다른 곡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화이트 노이즈, 이게 77년 곡이에요, 자그마치. 조금 화이트 노이즈 같은 끼가 있지만 러시의 이 3인조 밴드가 이렇게 곡이 전체 사운드를 꽉 차게 녹음한 이런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약간은 프로그레시브한 이런 부분들, 그 기타 연주가 이 게디리가 연주한 연주죠. 기타 연주가 이게 좌우로 이렇게 마치 아트락처럼 이동하면서 하는 굉장히 서정적인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들려줘서 그 사운드 내내 일관된 그 도톰한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그 NAD로 듣는 러시의 이런 70년대 곡,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저도 그런 곡을 생뚱맞게 좀 어떤 면에서는 들어봤는데, 이런 곡들을 듣기에도 좋은 앰프가 NAD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곡을 만약에 M33으로 들었다,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M33은 2010년대, 202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운드를 가진 제품이라서 그런 정상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해상도로 아마 그럴 때는 MQA가 좀 더 어울리겠죠. 그 러시의 70년대 곡을 좀 더 굉장히 아주 낱낱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앰프가 M33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그 사운드, 원래 이 곡이 나왔던 그 게디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아주 미세한 감성과 꽉 찬 사운드, 특히 닐 피어트의 그런 아주 탁탁 부러지는 드러밍을 듣기에는 이 C 시리즈의 399나 658.2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시 이 곡에서도 658, 298이 좀 더 다이나믹을 이끄는, 좀 더 소리를 꽉 차게 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공간 표현 같은 게 좀 더 우세하다는 거, 그런 부분의 차이를 빼고는 그 이 곡의 어떤 원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들려주는 느낌은 둘에서는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력이 똑같기 때문에 스케일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그 다이애나 크롤의, 저희가 종종 들어보는 그 A Case of You, 그 연인이 있는 캐나다 지도를 그려가는 그 여자의 어떤 마음을 그려낸 노래. 역시 이 곡에도 캐나다가 나옵니다. 그 공간 표현을 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위해서 종종 듣는 곡인데, 이 곡에서는 658, 698의 조합 쪽이 좀 확실히 우세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라이브죠. 이것도 파리 라이브인데 현장의 느낌이 좀 더 잘 들리는 느낌. 이게 부분을 들어보면 뭐 둘의 차이가 뭐가 있어라는 그 정도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공간 전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이렇게 시청 위치에 들어보면 그게 좀 더 전망이 좋게, 흔한 표현으로 전망이 좋게 들리는 스테이징은 658, 698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수치가 반드시 어떤 스테이징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게 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투바디와 원바디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특히 이런 케이스 오브 유 같은 곡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 이게 굉장히 옅게 저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리얼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게 658, 698의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NAD의 그 같은 클래식 라인업에, 하지만 조금 서로 성향이 다른, 그 성향이라기보다 분류가 다르게 되는, 하나는 블루 OS 스트리밍 DAC를 탑재한 분리형, 그 다음에 투 채널 파워를 결합한 658과 298의 조합, 그 다음에 하나는 순수 앰프, 그래서 스트리밍 시스템을 빼고 그리고 블루투스만을 탑재한 순수 올인원 인티 앰프인 C399, 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NAD라는 어떤 사운드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요 가격대, 사실 399는 300만 원대, 그러니까 스피커까지 합치면 한 요새는 한 5, 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인티 앰프를 통해서 원래 소리, 음원을 이 정도에서 우리 시작을 하자, 혹은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는 동시에 난 이 이상까지 굳이 이런 내가 듣는 음악 내에서는 이 정도 시스템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실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본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환기해보자는 의미에서 새해 첫 시스템으로 이렇게 NAD의 C 시리즈, 클래식 시리즈의 2개 제품을 KF의 LS50 메타로 시청을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첫날부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한 해를 통해서 엄청난 시스템도 또 새로 들릴 수도 있고, 새로운 색다른 시스템, 색다른 사운드를 들어볼 일도 굉장히 많겠지만, 시작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가 음악을 시작하는, 또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어떤 원점을 한번 잡아보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좀 보고자 이런 제품들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